한수합 전략으로 시장을 전망합니다. 시장 한수 이경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 걱정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시장 이야기 하면서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오늘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요런 흐름으로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반등 나오고 이렇게 이제 죽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장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이제 IT 하드웨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안 좋아서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반등 나오다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봤고, 뭐 사실상 그렇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밀리고 SK하이닉스가 밀리게 되니까 국내 지수는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일단 수급상 외인들의 1조 7천억에 다다르는 이 선물 매도, 옵션 만기일이 내일 모레니까 내일 모레를 앞두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이제 누르는 그런 전략이 좀 취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디램 경기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 미국이 이제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경쟁 구도 심화, 뭐 중국이 하던 거랑 다르다, 뭐 이런 분위기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끝나고 나서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요한 부분은 우리만 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해외를 한번 볼게요. 대만 가권도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상해도 나쁘지 않았고요. 상해도 돌아섰어요. 분봉상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항생도 뭐 차트 이쁘게 만들어 놓고, 저번에 이제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는데 이쪽은 이제 오히려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니까 딱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TSMC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움직이는 현재 최근의 패턴. TSMC가 또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대만 지수도, 대만 가권도 이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근데 이제 TSMC는 그나마 견고한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좀 더 빠진 부분은 옵션 만기를 앞둔 좀 전략적인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TSMC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경기도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신흥국 시장에서 중화권,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제외하고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가장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SMC랑 삼성전자,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자금이 유출되는 정도,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옵션 만기일이 이제 변수로 다가오는 현재 구간이고, 또한 뭐 대만 가권도 TSMC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자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신흥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의 엉킴,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도 옵션 만기일날 또 전후해가지고 시장이 또 크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이에요. 업종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업종 차트로 좀 깔끔하게 본다라고 하면 일봉상 좀 이런 그림인데, 갔다가 지금 갭을 살짝 메우는 정도, 지금 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갭을 오늘 좀 메우는 정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하단에 갭이 하나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갭을 메우고 돌았을 줄 알았는데 지수 자체에 갭을 메우고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그래서 옵션 만기 전후해 가지고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오늘 뭐 이 덕분에 이제 국내 시장 2차 전지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뭐 시장의 방향, 옵션 만기일 전후에서의 그 변동성은 뭐 불가피하고 시장 그래도 돌아선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야간 방송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뭐 기법 찾아 산만리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많습니다. 기법을 찾지 말고요, 쉽게 접근해 보자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회원분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우리랑 함께 하신 분 30대 직장인분의 계좌예요. 작년부터 딱 1년 정도 좀 넘게 하셨는데 지금 6배 30대 직장인, 이거보다 더 수익 많이 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이분은 8월 5일자니까 지금 8월 10일이니까 더 많은 계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자료 화면 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6배거든요. 500%면 1억을 넣어가지고 6억 정도 되신 거예요. 이렇게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중에서 돈을 실적으로 많이 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야, 이분이 기가 막히게 무슨 단타를 치고 무슨 기법을 가지고 있냐? 아이고 제발 진짜 무슨 뭐 꿈꾸는 소년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런 기법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종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해 나가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 싼 종목을 끌고 와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운용을 한 거고, 이분도 그렇게 운용을 하신 겁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이분이 뭐 바쁘시단 말이에요. 낮에 일하시니까 뭐 모바일로 막 두들겨가지고 매매하고 틱을 보고 한 틱 보고 뭐 두 틱 보고 뭐 기가 막히게 뭐 3% 먹고 팔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4종목 5종목 계속 끌고 와가지고 그냥 이제 차익 실현하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셔가지고 이제 계좌 수익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싼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싼 종목을.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도 여기 수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요 과일들이 얼마 정도면 적정한 가액이다, 싸다 비싸다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배추를 사러 갔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안 사고 뭐 다른 걸로 사는 거죠. 뭐 상추를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식도 어쩌면 그냥 물건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내 현금과 주주의 가치를 바꾸는 교환행위란 말이죠. 물건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비싸면 사지 말고요, 싸면 사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무슨 기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지, 이 종목이 싸냐 비싸냐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기법 그래 있다라고 칩시다. 기가 막힌 기법이 있다라고 쳐요. 저는 뭐 믿지도 않지만. 기법을 배우기 이전에 물건이 싼지 비싼지는 적어도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럼 본론적으로 물건을 싸고 비싸고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어떻게 가늠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목표 시가총액.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모든 기업에는요, 멀티플이라는 것이 있어요. 멀티플에다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상 영업이익을 곱하면 이 기업의 적정 시가총액, 내가 바라보는 목표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1조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 기업이 5천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 라고 하면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현재 구간에서 한 2배 정도의 수익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싼지 비싼지를 가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기업 전방적인 멀티플은 성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장성을 곱해봤는데 1조예요. 근데 이 기업이 1조 5천억의 거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수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파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떤 기업을 내가 적어도 싼지 비싼지를 가늠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주식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투자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종목에 물려가지고 손실 보는 그런 좌충수는 두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확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주식이요. 도박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도박은 내가 확률을 만들 수 없지만 내가 확률을 만들면 그게 뭐예요? 그거 저기 타짜 조작하는 거죠. 밑장 빼기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확률을 올릴 수 있어요. 확률을. 요 계산이 가능해지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물론 이것을 100%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싼지 비싼지는 가늠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파벳 안다라고 해가지고 영어 유창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다라 바바사 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문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동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멀티플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멀티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산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0회의 멀티플이 주어지고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배에서 10배 사이의 멀티플이 형성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6배, 7배. 철강석 같은 경우에는 4배에서 5배. 이런 식으로 멀티플이 형성돼요. 즉, 이 산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멀티플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고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이걸로 계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24시 클럽에서 바이오는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즉 우리 24시 클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가라는 얘기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멀티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린 시절의 오바마예요. 멀티플을 100배 이상 줘도 되겠죠.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아이의 성장성은 어마무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버진그룹 회장이랑 지금 놀고 있는 오바마, 퇴임한 오바마는요.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없죠. 2배 주기에도 아까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기업의 성장성, 이미 퇴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죄송스러운 얘기해요. 예, 오바마 전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바라보면 적정 주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종목이 왜 쉬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거 깔끔하게 보도록 하자고요. 480조 정도 됩니다. 480조. 이게 줌이 안 되는구나. 줌이 있나? 줌이 있네요. 잠깐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안 보이네. 아무튼 480조 원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이 형성되는데요. 제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9배에서 10배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곱하기 뭐라고 했죠? 여기에 곱하기 예상 영업이익. 예상 1년치 예상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한 53조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10배 하게 되면 530조. 그리고 9배 하게 되면 9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 뭐 480주 정도, 480주 정도 이렇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480조 좀 밑에 있으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산출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고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지금부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분기, 2분기는 끝났잖아요. 올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을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도 디램 가격이 분명히 올라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디램이 진짜 디램 수요가 악화됐어? 예상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럼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주식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 현대차도 지금 한번 땡겨놓고 주가가 기는데요. 46조 원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입니다. 47조 뭐 반올림 해가지고 47조 원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인데요. 제가 멀티플을 6배에서 7배 준다라고 했죠. 자동차는. 한번 보도록 하죠. 7조 3천 정도 이제 예상하니까요. 7조 3천 정도 예상하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 그렇죠. 44조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44조에서 네 51조 사이 그 정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죠.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플이 확대될 만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전기차 쪽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현대차에서 나온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의 점유율을 뺏고 있다. 그러면 멀티플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기 시작하고 내년도 이거보다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된 이거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이 예상된다.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는 멀티플의 확대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영업이익의 확대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상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부분의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치가 다 이제 반영되어져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다음의 시나리오 다음의 분위기를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르냐 이거죠. 그러면 싸냐 비싸냐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키움 주권 같은 경우에 미래에셋 대우 한번 볼게요. 미래에셋 증권이죠. 미래에셋 증권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5조 7천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멀티플을 이제 딱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왜 증권주를 꺼내는지 모르겠네. 1조 3천 올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조 3천 정도 예상하고요. 5조 7천 그러면 5조 7천에서 우리가 1조 3천 한번 빼보자고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멀티플이 4배 정도의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증권주가 왜 이렇게 싼지 잘 모르겠어요. 증권주는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도 굉장히 싸게 지금 평가되어 있죠. 그럼 키움 주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조예요. 3조. 저는 키움 주권이 이제 더 매력적이거든요. 미래에셋 증권보다. 개인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올해 1조. 얘는 멀티플이 3배 형성되어 있네. 그래, 그럼 내가 증권주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3조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 1조,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작년에 워낙 좋았으니까 좀 뭐 부족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근데 미래에셋 증권 대비해가지고는 멀티플이 한 3배 정도에 거래되니까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죠. 요런 식으로
업황 쪽에서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과 비교했을 때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증권주에서 선택한다라고 하면 뭐 키움증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주 그래. 이런 거 말고 성장주는 지금 어떻게 고르냐 이거죠. 성장주.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굉장히 오래 투자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번 설명을 드려요. 성장주를 선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종목을 선별했을 때가 시가총액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조 원 조금 넘었을 때예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4만 원, 5만 원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최근에 지금 30만 원 넘어와서 조금씩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1조 한 2천억 정도 예상 그 정도 구간이었어요. 1조 2천에서 1조 5천 사이. 그럼 이제 요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선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주를 보는 시각입니다. 성장주는 멀티플이 굉장히 높죠. 50배, 60배 뭐 이렇게 주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 종목을 접근하기 시작했냐면요. 에코프로 BM이 요번에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307억 정도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2021년도 2분기예요. 우리가 이제 접근했을 때가 2019년도였고 이 기업에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2021년도 하반기를 넘어가게 되면 매 분기에 300억 이상을 찍을 거고 1년치를 따졌을 때는 1200억 건 찍을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오더라고. 이거 우리 회원분들에게 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1조 2천의 지금 가치는 미래 실적을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싸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얘네가 앞으로 1200억을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가졌겠어요? 바로 이제 성장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비법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봤을까요? 그렇죠. 캐파. 생산 캐파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1년에 영업이익 1200억 원 찍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붙은 거죠. 하반기부터는 잘 안 보이네. 요런 정도의 실적을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9년도에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1200억을 찍어낼 기업인데 1년 예상 영업이익을 1조 2천억에 거래되는 거니까 이거는 싼 거죠. 얘는 멀티플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멀티플이 10배 정도 수준에서밖에 거래되지 않은 거니까 2년 후를 앞당겨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장주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별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반영되어졌을 때 물량을 조금씩 줄이고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투자를 정상화시키고 이제 다음 종목을 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 4만원, 5만원에서 34만 6천원 최근에 이제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상 6배 뭐 이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6배짜리가 나오고 직장인 지금 더 좋을 겁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더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야.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하죠. 절대로 읽지 말라고. 주식 투자의 기법. 워렌 버핏의 기법입니다. 절대로 읽지 말아라. 또 절대로 잊지 말라는 첫 번째 룰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주식을 절대 안 잃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싼 종목을 가치주건 뭐 성장주건 싼 종목을 사면 되는 거죠. 내일 우리 이스타시 클럽에서 이제 장중 유튜브 방송을 하거든요. 와운의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때 좋은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는데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자금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단타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싼 종목까지 치고 단타를 치게 되면 행여나 손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후달림이 덜하겠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건, 중기건, 장기건 싼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주식은 읽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교육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다시 한번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의 이경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